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1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에서 주목한 거는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 이슈로 인플레이션이 좀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연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홀드를 할 거라는 거가 주로 집중이 되었는데 저는 좀 다른 연준 의사의 좀 다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연준이 의사록에 조만간에 QT를 중지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오늘 중요하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설명 드리려고 오늘 제가 사용한 자료는 제가 이제 저희 자문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고객들한테 드리는 레포트인데, 그 레포트를 가지고 오늘은 바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시의적절하게 설명 드리려고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못 만드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제가 저희 고객하고 나눴던 자료를 좀 가지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미 연준이 QT 종료를 일시 중단할 거 시사를 했는데, 먼저 QT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는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QT라는 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중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팔면은 그 매각 대금이 다시 연준에 들어오잖아요. 즉 그 두 가지인데 이 물건을, 그러니까 국채를 시중에 내다 팔면은 상대적으로 국채 공급량이 시장에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국채 가격에는 부정적이고, 반대로 계속 상대적으로 국채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대금으로 이제 현금을 받게 되잖아요. 즉 시중에 유통되고 유동성을 연준 안으로 줄어들으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효과인데, 어쨌건 간에 지금 QT를 중단할 거를 시사하는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 QT를 중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 연준이 그동안 시중에다 공급하고 있던, 매각하려고 공급했던 국채의 공급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 국채를 시장에 내다 안 팔면 그만큼 가격에는 플러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국채 가격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약간 하방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QT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에는 굉장히 플러스 방향이 될 것 같고, 가격은 플러스, 금리는 하향 안정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연준 미팅 때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속도 조절하는 적절하다는 거를 요번에 FOMC 미팅에서 얘기를 했고요. 현재 매달 얼만큼 채권을 시중에다 내놓고 있냐면, 연준이 국채를 매달 250억 달러치를 시장에다 내다 팔고 있고, 모기지 MBS를 350억 달러를 내다 팔고 있어요. 국채만 국한한다면 250억 달러니까, 즉 250억 달러 정도의 국채가 매달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부정적일 것이고, 금리는 약간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효과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스탑이 되면 당연히 시장 긍정적일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QE와 QT를 보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2020년대 미 연준의 밸런스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이렇게 늘었어요. 즉 이때는 굉장히 많이 국채를 사들였죠. QE라는 게 국채를 사들이면서 이렇게 대차가 커졌고, 그리고 22년 6월 달부터는 반대로 잔뜩 사들인 거를 시장에다 다시 내다 파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QT를 한다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QE라는 거는 국채를 연준 금고에 쭉 땡긴다는 거,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을 올리고 국채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즉 QE는 경기 부양을 하는 목적이고, QT는 약간 긴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긴축의 거의 끝자락에 와가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QT를 이제 중지를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국채 입장에서는 굉장히 굿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 아마 이 QT가 중지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글로벌 투자은행들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금년 9월 달 정도에 QT가 스탑을 할 거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BNP에서는 얼마 안 남았나요? 심지어 다음 달에 QT가 스탑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뭐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뭐 예를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는 6월 달 정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금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한다는 건 좀 약간은 소수 의견이고, 주력된 의견은 금년 중반 내지 하반기 정도에는 QT가 중단될 것 같다. 즉 국채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채권 시장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죠. 요것이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고, 또 하나 얘기인데, 아마 QT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마 다른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들으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요번 그 연준 의사록에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등장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은행의 은행을 규제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SLR이라고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국채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국채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레버리지 레이쇼를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 한도가 있다 보니까 현재 국채가를 추가로 더 이렇게 보유하기 어려운 형국인데, 지금 요번에 FOMC 미팅에서 은행 규제책인 여기 SLR에서 국채를 빼주는 걸 언급했어요. 국채를 빼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 미국채를 SLR 산정에 제외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걸 빼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홀더 적극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채권 시장과 다시 연동을 시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의 장기채에 대해서 결국은 레버리지 비율에서 국채를 자유롭게 레버리지 규제해서 국채를 빼준다는 건 그만큼 은행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은행들에서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룸을 굉장히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미국 은행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4.5가 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인데, 그동안 레버리지 규제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건 두 가지. 하나는 QT 중지한다. QT 중지한다는 얘기는 뭐였죠? 그만큼 공급을, 서플라이를 줄이겠다는 뜻인 거고, 반면에 SLR 규제 완화는 미국채의 잠재 매수세인 은행의 매수 여력을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미국 국채의 디맨드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즉 오늘 FOMC 미팅에는 미국 시장 금리 내지 미국의 중기 채권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뭐냐면은 첫 번째, 미국의 국채 공급을 줄이겠다. QT 중단을 통해서. 두 번째, 미국 국채 매수의 포텐을 늘려주겠다. 은행의 규제를 허용해주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시행이 되면은 공급은 줄고 디맨드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 시장금리 내려라고 했을 때 표현이 그렇지만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건 내일이니까 연준금리 인하 안 할 거고 나는 우리 물가 잡힐 때까지는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권한이고 누구 나 자를 수 없어 라고 이제 마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파이팅하는 모습이었는데, 요 모습을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스캇 버센트가 미국 장기금리를 시장금리 내린 정책이고
또 파월 의장도 비슷한 걸 얘기했는데 보니까 뒤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마치게 지금 연준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미국 시장 금리가 저는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도 매력이면은 여러분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트럼프 정책의 어떤 인플레이션 효과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호흡을 좀 길게 보면은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국면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정책의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뒤에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의 어떤 비하인드, 임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미국 국채를 투자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단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